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원석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장관님, 1월 13일 날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정부에 발송한 한미 무역 합의 이행 관련 서한 받으셨죠? 네,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하라 했더니 자료를 제출을 못하겠다고 좀 왔는데 왜 이걸 제출을 못하죠? 그게 그 외교 현안에 관한 것은 좀 제출해드리기가 외교 어려워서 현안에 관한 내용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출 못하는 건가요? 그게 뭐 비밀 사항이 들어 있습니까? 네, 그게 공개되면 국익이 심대하게 침해받을 비밀 사항이 있어요? 시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국회와 국민을 뭔가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결론이 국회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는 뭔가 알고 있는데 이게 오픈되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뭔가 심각한 상황이 생긴다. 그럼 그동안에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제대로 국회 또는 국민한테 제대로 알리자는 게 있다라고 하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서한을 받아가지고 국무총리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다 보고됐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그 다음 날 청와대 총리실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한 받은 날짜가 언제죠? 13일입니다. 13일 날 받아가지고 14일 날 보고했어요? 네, 자,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지난주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이 내용을 보고받고 난 뒤에 나간 겁니까? 보고받기 전에 나간 겁니까? 당연히 보고 받으시고 이런 내용에 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나간 거죠. 자,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서한은 13일 날 받았고 14일 날 보고를 했다니까 당연히 이 내용을 알고 갔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되면은 심대한 국익 침해 우려가 있어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갔다 와가지고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충실한 이행을 약속을 했다. 또 벤스 부통령하고 핫라인을 구축을 통해서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됐다. 이렇게 엄청나게 또 홍보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뒤통수를 맞아버렸습니다. 서한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보고를 받고 다 내용을 알고 난 상태에서 미국을 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후속 합의를 하고 어떤 내용을 했길래 홍보는 잘 됐다고 열심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하시겠어요?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반대로 한국과 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예, 발송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또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국민에게 공개하기 힘든 서한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그걸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서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 속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과 관련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간 합의상을 준수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이번 관세 인상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겠구나. 그리고 이미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의 관세 인상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언론들이 추측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약간 지나친 추측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추측 보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도 모두 다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검증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국민들에게 충실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국회에서의 청문회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를 제출했더니 자료를 제출 못하겠다고 지금 외교부에서 왔단 말이에요. 네, 의원님 지금 주한 미국 대사 대리의 서한은
이번에 발표된 투자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또 이 내용은 다 보고되었지만은 미국 국내의 의사 결정 과정이 우리의 장관님, 저 답변 좀 천천히 그렇게 막 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제 시간이 1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 뭐 심대하게 국익을 침해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서한의 내용이 무엇인지 네, 제가 다시 한번 서한을 제출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관세 합의와 관련해서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정부에서 엄청나게 자화자찬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이고 법안만 대미 투자와 관련된 특별법 법안만 국회에 발의되면 그러면 관세 인하한다. 거기까지가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합의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1년에 200억 달러 상당씩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외환시장 구조상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준 동의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반대했어요. 정부 여당이. 그래서 비준 동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자료에 보니까 왜 한국 입법부가 이걸 어프로브 안 했느냐, 승인을 안 했느냐, 승인을 왜 안 했느냐고 어프로브라고 한 단어를 썼어요. 이걸 보니까 왜 비준 동의 안 했느냐 이런 취지로 읽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령 이것을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법안 발의만 하면은 관세를 인하해 준다라고 했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탓을 하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주장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네.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 위원회에서 제가 소상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그 조인트 팩트 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이번에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겠다고 다시 오늘 그런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 입장으로 의연하게 미국과 잘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소상하게 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더라면 국회 탓을 할 수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래서 말씀드린 다시 한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해찬 전 총리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상가 명복을 빕니다. 외교부 장관님, 네. 화가 좀 납니다. 무역 협상 타결, 자화자찬, 지금 잉크도 마르기 전에 관세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외교 안보는 여야도 보수 진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국민의 자유, 생명 그리고 번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국정 운영의 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도 그게 전제가 됐을 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또 기업도 미래 비전에 대한 대비도 또 준비도 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저는 충격이라고 봅니다. 과연 정부가 한 라인이 있느냐? 특히 동맹관계인 미국과의 가장 중요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했구나. 미국의 트럼프의 행동 양식은 뒤로 치더라도 이런 과정이 노출되기까지 도대체 뭘 했는지, 왜 빌미를 줬는지, 도대체 뭘 한 건지, 그러면 누가 국민이 또 기업이 누굴 믿고 생업에 종사하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왜 도대체 이 지경까지 갔는지 우리 장관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존경하는 김태우 의원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없다는 말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금방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고 이런 것이 미국 정부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그런 변화된 미국 정부를 보면서 정말 여야가 없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에 잘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나토를 방문했었는데 나토 유럽 국가들은 그린랜드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는 카나다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여야가 없이 똘똘 뭉쳐서 정부를 지원하고 하는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님의 그런 지적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국힘에서도 이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 국민 경제에 또 산업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고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3,500억 달러 규모 또 알래스카 LNG 어떤 프로젝트의 투자 문제 등 거의 무려 MOU이기 때문에 비준이 꼭 성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거의 비준에 준하는 그런 논의를 거치고 또 국회 차원의 촉진법에 대한 확실한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이런 사태를 저는 막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빌미를 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국힘에서 비준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럴 필요 없다라고 대미 투자 촉진법으로 성립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계류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이런 경우는 채 2달도 안 해서 국회에서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국민 경제에 영향 끼칠 수 있는 대미투자 촉진법은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또 설득 그런 과정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왜 방치한 겁니까? 네, 한미 동맹 관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희 외교부 입장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외교 안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모든 근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께서는 그냥 단순한 내 업무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국익 차원에서 사실상 컨트롤 타워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계기로 진짜 타산지수 잘 삼아서 제대로 한번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많은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정상회담을 하면은 공동 성명이라는 게 합의문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는 거죠? 네, 공동 성명은 때로 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가 되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는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보다는 대단히 오랜만에 방문이 이루어졌고 중국 측에 세심한 배려와 환대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이미 충분하다는 양측의 교감이 있어서 별도의 공동 성명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 속에서 재정립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은 전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안적 관련, 주권과 관련, 영해와 관련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저 자세를 보여서는 오히려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를 많이 표명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서해 구조물 이런 서해 경계 확정 문제라든가 한한령 해제 문제라든가 북핵 및 남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차가 이번에 굉장히 뚜렷하게 크다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주권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 우리의 어떤 주체성이 굉장히 결여됐고 저자세로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솔직히 생겼습니다. 이런 국민적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저는 그 대통령께 사전 보고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한중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등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혀 저자세가 아니었고 심지어는 제가 그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은 대통령께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나서 최근에 있었던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악화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으로서는 일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제사와는 관계가 멀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해 구조물도 이미 보도가 나온 것처럼 저희가 그것을 정상회담의 성과로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중 관계가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또 있고 그래서 상대방 처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서해 구조물이 벌써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한령도 앞으로 얼음 녹듯이 점차 녹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 결과물로 발표되면서 한중 양국은 가급적 매년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말씀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울산 남구의 김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관세, 자동차를 포함해서 여러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15에서 20%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고 국제적으로 우리 국가의 신인도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EU라든지 또 일본, 대만 이런 형태로 그동안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과 협약을 맺었던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사례는 유일한 거죠. 지금 그렇죠. 관세를 갑자기 올린다고 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당신네 나라에서 왜 이행을 안 하냐 그러면서 20% 올리겠다고 하는 게 처음 있는 사례지, 그죠? 몇 관세를 가지고 협상을 했던 나라가 EU, 일본, 한국이고 또 추가로 대만하고도 협약을 했잖아요. 예. 네, 그렇지만 그건 좀 성격이 다른 것이고 그 어떻든 간에 지금 처음이죠. 그렇게 당신네 나라에서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하는 거는.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관세를 그러니까 높이겠다고 한 그린랜드를 나라가-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고 당신의 나라에서 왜 협약을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처음 아닙니까? 맞는 걸 자꾸 돌려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셋 중에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1월 13일 날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왔잖아요. 그죠? 우리 부총리에게로 맞죠, 그죠? 네, 그 내용을 위에 상부로 보고했다면서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무총리가 방미를 했으니까 국무총리는 알고 갔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그 사실 알고 간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 대사관에서 주한 여러 나라 다른 대사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대사관에서 구두로 항의를 하는 거 말고 서면으로 항의할 때는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는 그 서한을 서한의 내용을 제가 묻지 않습니다. 구두로 항의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보낼 때는 그게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건 구두로 어떤 내용을 구두로 하느냐 또 어떤 내용을 자꾸 서한으로 회피하시는데 좋습니다. 네. 상식인데도 상식에 대한 답변도 자꾸 회피하시는데 김민석 총리가 이번에 그 방미한 것 관련해서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김민석 총리가요. 저희가